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했었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해적 케이블과 히토류를 한다라고 밝힌 기업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도가 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주가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 말씀 드려보기 전에 이 LS 에코에너지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차트 보면서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원래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AI 이전에, 그러니까 베트남의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른 이 모멘텀이 있었었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력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이런 전력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냐라고 해본다면, 베트남 정부가 지금 현재 도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화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발전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전력 통신 케이블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LS 에코너지가 상승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작년에 2023년쯤에 갑자기 해적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올해 그 주주총회 안건에서 사업 목적도 추가를 했었는데, 근데 이러한 사업 목적 같은 경우는 히토류, 해적 케이블, 그리고 기존 사업인 통신과 그리고 전력 케이블에 대한 것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IDC 같은 경우 말씀을 들어보자면,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자면 2024년 결국엔 AI 시장 성장과 함께 기존 데이터 처리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을 6배 이상 더 쓰기에 그에 걸맞는 전력 통신 케이블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상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 AI용 전용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많이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계속적으로 3년째 지금 발발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중동 정세도 사실상 안 좋은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천연가스, 뭐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뭐 디스플레이 등등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인데요. 그런데 이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인 건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한다라고 한다면
히토류 관련주로 상당히 오른 기업들,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뭐 해인이나 티플렉스, 뭐 태경, 뭐 한국내화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히토류 테마도 따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인데,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그만다라고 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로 묶인 상황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신사업 추진 중인 이 합금 소재 판매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중에 이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네오디뮴이 붕소와 철을 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전기차, 뭐 내연기관차, 풍력, 뭐 가전제품 등 이러한 곳에 모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냐고 한다면은 뭐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규모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전기차 시장 규모,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에 들어서는 6,13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풍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 풍력 위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오디뮴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히토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LS 에코에너지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약 한 2.7%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34,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36,000주 매도가 된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1,800주 매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47,000주 정도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왜 JP모건 서울이 중요하냐라고 해본다면은, JP모건 서울이 4월 29일 이후로 43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순매수 거래원 순위가 1순위라서 JP모건 서울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24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위와 2위에 지금 매수세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JP모건 서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